오늘은 유로파 결승전 프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 약간의 잡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편집 과정에서 최대한 없애볼 테니 유로파 프리뷰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결승전 대진은 유로파의 황태자 라리가의 세비야와 빗장 수비 카테나치오의 대가 콘테의 인터밀란이 만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맨유가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팀의 대결 좀 재밌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그래도 한번 프리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팀의 지난 경기들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세비야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난 준결승에서 2대1로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맨유를 상대로 전반적인 경기를 주도했고 공격에서도 미드필더들의 강한 전진성과 다양한 패스 플레이, 그리고 양측면 윙백 세르히오 레길론과 헤수스 나바스를 이용한 측면 공격도 인상 깊게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맨유의 역습 상황에서 세비야의 수비진들이 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다 보니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하게 됐고 맨유의 발빠른 공격진들에게 속도적으로 고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반 9분 만에 디에고 카를로스가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아쉬움을 평가받는 공격진들의 득점력인데요. 이날 전방에 오캄포스, 엘레실이 수소가 선발 출전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결승전에서는 공격진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세 선수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들이 더 많은 편이죠.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는 세비야가 전반 26분 헤수스 나바스의 동점골과 후반 78분 루크 더용의 역전골로 결승에는 진출을 했지만 이러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결승에서는 역습에 대한 1차적인 전방 압박과 공격에서의 과감한 득점 찬스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상대팀 인터밀란의 지난 경기 이야기인데요. 이 경기 인터밀란은 우크라이나의 강호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며 올라왔습니다. 상대였던 샤흐타르가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고 왔다는 점,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매해 올라오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5골을 넣었다는 점은 꽤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 인터밀란은 큰 단점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전방 압박을 통해 1차적으로 저지했고 그 후 빠르게 내려와 수비 진영을 갖추었는데요. 여기서 양쪽 스토퍼로 나온 고딘과 바스토니는 상대의 윙어들에게 볼이 투입될 때 밀착 마크를 하며 상대의 측면 전개를 방해했고, 이때 중원의 미드필더들은 고립된 공격수들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볼을 탈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방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로멜루 루카쿠에게 빠르게 볼을 투입시키며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경기 인테르는 본인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상대를 몰아붙였고 결국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멀티골, 그리고 담브루시오의 세트피스 골까지 성공시키며 5대0으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생각한다면 결승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세비야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이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루카쿠의 기록이겠죠.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까지 한 골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든신, 호나우드의 34골입니다. 만약 결승에서 루카쿠가 2골 이상을 성공시킨다면 이 기록은 루카쿠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양팀 선발 라인업과 주목 선수입니다. 먼저 세비야는 기존 계속해서 보여줬던 4-3-3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누 골키퍼, 포백엔, 레길론, 쿤데, 디에고 카를로스, 헤수스 나바스, 미드필더인 바네가, 페르난드, 조르단, 공격진은 오캄포스, 엘레실이 수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인 인터밀란 역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3백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다신, 한다노비치 골키퍼, 백스리엔, 바스토니, 데브레이, 고딘, 미드필더진은 애슐리형, 갈리아디니, 브로조비, 바렐라, 담브로시오가, 최전방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로멜루 루카쿠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 경기 양상을 잠시 예상하자면 전반적인 볼 점유는 세비야가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터밀란은 전방에 라우타로의 연계 플레이, 루카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득점력을 통해 역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세비야의 경우 후방에서부터 본인들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빌드업을 통해 양 측면에 레길론과 헤수스 나바스를 이용한 측면 공격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할 것이고, 인터밀란의 경우 촘촘한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을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인 후 전방의 투톱으로 공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양팀 주목할 선수를 꼽아봐야겠죠. 세비야의 주목 선수는 주전 센터백인 줄레스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를 꼽아봤습니다.
현재 많은 빅클럽들이 주목하고 있는 센터백들이죠. 역시 결승에서도 이 두 선수의 단단한 수비력이 빛이 나야 전방의 공격진들이 편안하게 공격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 4강과 8강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쿤데에 비해 파트너인 디에고 카를로스가 거친 파울을 통해 2번의 PK를 내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승전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또 이 두 선수가 인터밀란의 막강한 투톱을 어떻게 저지할지 이번 결승전에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꼽아봤습니다. 인테르의 주목 선수로는 중원의 세 선수죠. 갈리아디니, 브로조비치, 바렐라를 꼽아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반적인 볼에 대한 점유를 세비야에게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원의 세 선수의 강한 압박과 촘촘한 수비가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격 상황에서는 브로조비치의 빌드업 능력, 바렐라와 갈리아디니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네요. 네, 유로파 결승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기 한국 시간으로 8월 22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데요. 프리미어리그가 없는 유럽 대항전이다 보니 아쉬운 팬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팀 모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니 EPL팀이 없는 유럽 대항전에 대한 아쉬움을 잠시 접어두시고 두 팀의 매력적인 결승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